안녕 여러분, 은지예요.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앉아가지고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거는 호주 워홀 이후에 처음이잖아요. 여태까지는 보여드리고 싶은 것 위주로 영상을 올렸다면은 앞으로는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아가지고 같이 술 한잔도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일본 워킹홀리데이 Q&A를 가지고 왔어요. 워킹홀리데이에 합격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통가나 일본 편 영상이 막 올라갈 때쯤에 많은 분들께서 합격 비결이나 준비 과정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는데, 오늘은 그 준비 과정이랑 합격 비결까지 싹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대한 일본 대사관에서 주최하는 일본 워킹홀리데이의 정의는 홀리데이 이름 그대로 아르바이트, 취업을 하면서 동시에 그 나라에 대한 문화, 건강, 그리고 장기간 체류 목적이 뚜렷한 비자예요. 여성의 경우 만 18세부터 25세, 남성의 경우 만 18세부터 30세 이하의 대한민국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전에 올렸던 호주 어학연수, 즉 학생 비자는 대학교 어학원을 포함한 그런 교육제도 아래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비자였다라면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우호관계 촉진과 또 양국 청년들의 서로의 문화체험, 관광이 주 목적인 비자라서 최대 1년까지 체류를 할 수 있고요. 일생에 딱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비자랍니다. 우선 동사무소 가서 받아야 하는 개인 정보 서류, 그리고 기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이 들어간 잔고 증명서, 이 기본 서류들이 내가 워킹홀리데이 제도에 있어서 적합한 청년이다 라는 걸 법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들이라면 합격 여부가 갈리는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남았어요. 바로 일본 워킹홀리데이 신청 사유서와 계획서입니다. 그 두 가지는 누가 대신 적어주는 것도 아니고 동사무소 가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제 힘으로만 작성해야 되는 서류인데요. 신청 사유서에는 말 그대로 일본 워킹홀리데이를 신청한 사유에 대해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계획서에는 일본 워킹홀리데이에 합격을 해서 1년이라는 체류기간이 주어질 시에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를 서술한 포부를 적어 내려가야 해요. 이 서류들을 일본 대사관에 제출한 후에 2주 후에 전화 인터뷰라는 게 걸려오는데, 신청자 중에 랜덤으로 걸려오는 데다가 일본어로 대답하셔야 합니다. 저는 진짜 다이나믹한 신청 사례라고 보시면 되는데, 2017년 12월에 저랑 톰이랑 호주에서 같이 살고 있을 당시, 호주에서 한국이랑 일본으로 각자 돌아가게 되면은 우리 둘을 다시 이어줄 매개체가 일본 워홀이 되지 않을까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호주 워홀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청해도 되고 자격 요건이나 면접 같은 게 없었으니까 일본 워홀도 그러려니 하고 엄청 편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아보니까 일본 워킹홀리데이는 1년에 4번밖에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시점에 딱 2018년 1분기가 시작됐다라는 공고를 보고 그때부터 바쁘게 막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난 지금 호주에 있는데 주민등록증 떼러 동사무소도 못 가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같이 진행했던 대행사의 양해를 구하고 2018년 1월에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진짜 말 그대로 뛰어다니면서 준비를 했었어요. 진짜 짧은 단기간에 준비했음에도 한 방에 합격한 저의 합격 사례를 기반으로 차츰 설명드릴 거라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자신감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저의 합격 비율은 일본 워킹홀리데이 취지에 완벽히 이해하라 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가 작성해야 하는 사유서, 계획서에는 제가 일본인 남자친구가 있는데 떨어지기 싫거든요. 합격 시켜주시겠어요? 이런 얘기나 일본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동시에 돈을 벌기 위해서 라는 말은 일절 넣지 않았어요. 관광, 문화체험 및 교류가 주 목적인 일본 워킹홀리데이 취지에 딱 봐도 어긋나기 때문이죠. 일본이라는 나라의 문화에 대한 배우고자 하는 자세와 차이를 이해하고 그걸 통해 성장하고자 하는 명확하고 간결한 의도를 A4 용지 반 이상을 작성해 주셔야 하는데, 좀 부끄럽지만 제가 작성했었던 사유서를 같이 보면서 어떻게 작성을 해야 워킹홀리데이 취지에 좀 적합한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절대 정답이 아니라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우선 제가 제출했던 사유서의 제목은 일본 20살의 꿈이 실현될 곳입니다.
5살 시절 제 또래 친구들은 토요일이 되면 옹기종기 모여 TV에 방영되던 크레용 신짱, 도라에몽 시리즈를 보곤 했지만 저는 한국말도 채 능숙하지 않을 5살 시절부터 이유 없이 일본 정서가 짙은 지브리 스튜디오 애니메이션 이외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렸을 적부터 일본이라는 나라를 동경해오며 자연스레 능숙한 일본어 역시 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기승전결의 기가 될 수 있겠죠. 나의 성장 배경과 일본이 어떤 상호한 관계를 이루고 있느냐, 내가 일본에 대해 얼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를 서술했던 것 같아요. 낯선 나라이기만 했었던 일본, 그 첫 번째는 제가 15살이 된 그해 여름 저희 고등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은 오사카 기시다와시 고등학교에서 모교 방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난생 처음 일본인 친구들과 서툴렀던 일본어로 한국을 소개시켜주는 환상적인 경험을 도듬삼아 두려울 것 하나 없이 16살 무렵 혼자 일본으로 무작정 떠났습니다. 이렇듯 일본은 저에게 있어 낯선 나라와의 문화교류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제 인생에 있어 일본에 대한 반환점을 설명한 부분이에요. 어렸을 적부터 봐오는 지브리 애니메이션 덕에 예술적 시야가 트인 저는 18살이라는 나이에 디자인 회사에 취직하여 디자이너가 되었으나 취업 이후 새로운 문화, 경험에 목말라 있던 저는 19살이 되던 해에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호주 워킹 홀리데이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얼만큼 문화 교류 그리고 색다른 경험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를 보여드리고자 작성을 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여행, 언어, 문화 등을 교류하는 것이 워킹홀리데이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능숙한 일본어 덕에 시드니에 위치한 일본 전문 레스토랑에서 일하게 되면서 일본에 대한 열정을 남몰래 키워오다 귀국 후 그 열정을 삭힐 새도 없이 일본 워킹홀리데이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명확한 신청 사유가 적혀있어요. 그리고 결론은 고교 시절 겨우 모은 용돈으로 길어야 일주일째 다녀오지 못했던 그저 아쉬움만 감돌는 일본을 그런 저에게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의미의 크기는 가히 재일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저의 인생 비전과 일본 워킹홀리데이를 신청하게 된 동기에는 끈끈한 상호관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본은 제 20살의 꿈이 실현될 곳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예. 네, 여기까지가 진짜 이대로 제출한 저의 사유서이고요. 진짜 가식 한 꼬집 없이 제 인생에 담긴 진실된 이야기를 편하게 적어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오로지 저의 기준으로 적어 나갔을 뿐이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목적 그리고 여러분들의 열정을 적어주신다면 일본 워킹홀리데이에 적합한 사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사유서가 절대로 정답이 아님에도 이렇게 서스름 없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일본 워킹홀리데이의 취지를 여러분들께 이해시켜드리고자 하는 동시에 이거를 읽을 심사관 역시 감정을 지닌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니 그분들일지언정 이렇게 비자를 선뜻 내주고 싶은 의도, 열정 그런 소중한 꿈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꿈을 지지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봐요. 이렇게 모든 신청이 끝난 후에 일본 대사관으로부터 전화가 올 확률은 50대 50이고요. 전화 심사가 있는 이유는 신청자가 아무런 일본어 자격증을 제시하지 않았거나 일본어 실력은 어느 정도인지 또 일본 워킹홀리에 대해 적합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보통 이 세 가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전화가 걸려온다고 해요. 저 역시 신청하고 2주 뒤에 전화가 걸려왔었고요. 저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의사소통 정도는 가능한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질문에 답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받은 질문 세 가지는 간단한 자기소개, 부자가 되면 하고 싶은 것, 그리고 한국 귀국 후 할 것들 이 세 가지였어요. 기억에 남는 질문 중 하나는 부자가 되면 무엇을 하고 싶냐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 저는 비행기랑 그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조종사를 고용하고 싶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원하는 곳을 언제든지 가고 그 문화를 체험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거는 일본어가 가능하다는 거를 어필하는 동시에 여행 문화 공부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에 더 합격의 길에 가까워지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 사유서 계획서는 일본어로 번역해서 작성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번역을 도와주시는 대행사나 아니면 번역기를 이용해가지고 여유 있게 수정하고 작성하실 수 있지만 내 대답을 통해 합격 여부가 갈리는 전화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로 이루어진 대답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상 질문을 어느 정도 예상하시고 대답하는 연습을 해두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일본어를 못해서 탈락한다는 게 아니라 취지에 맞느냐 아니냐에 포커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자신 있게 답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께서 일본어 자격증을 비롯한 그런 탄탄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오해를 하시는데, 물론 일본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면 합격의 길에 가까워지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저는 일본어 자격증이 없고요. 합격에 유리한 서류, 자격증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모든 거는 취지와 계획서, 사유서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이 된다고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나이가 어리면은 조금 더 합격하기 쉽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제도이고, 저는 98년생으로 제 나이로 20살이니까 그 덕을 조금 본 것 같기도 하고. 교토에서의 여정이 끝나면 일본이 그래픽 강국이잖아요. 다시 디자이너로 취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소식은 요새 일본 사회 분위기가 젊은 한국 청년층의 에너지를 높이 사고 있고, 또 서로 간의 취업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좋은 쪽으로 기울고 있대요. 기회가 된다면 그 부분에도 도전해보고 싶어요. 19살의 퇴사, 고졸, 여행, 도전, 남들이 보면 저는 아직 사회의 쓴맛을 못 본 어린애로 보일 수 있겠다 싶은데, 그래도 한국 살려면 대학은 나와야지, 너 그러다 후회한다 하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겨우 4분, 6분, 길어야 15분? 그런 짤막한 영상 안에 들어간 제 인생을 보시고 걱정스럽고 한심스럽다라는 시선보다는 동경 그리고 응원의 시선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좋은 것만 보고 느끼기에도 진짜 짧은 20살이잖아요. 조금은 흐릿해도 그 나름의 의미가 있는, 그리고 동시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거에 의미를 두고 싶어요. 흐릿한 길이 누군들 안 무섭겠어요. 근데 내가 눈을 감고 지난 날을 돌이켜봤을 때 그때 있었던 작고 큰 사건, 사고들, 두려움들이 지금은 나의 일부가 돼서 지금의 내가 오게끔 이렇게 성장을 시켰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큰 획을 긋기 전에 주저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근처에 있는 언니 혹은 동생 혹은 동네 친구니까 여러분들도 저만큼 혹은 저보다 더 멋진 여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일본 워킹홀리데이를 꿈꾸고 있는 여러분들, 이 영상이 꼭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그럼 조만간 일본에서 봐요. 안녕.